있으면, 이런 와이어가 있으면, 와이어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류를 흘려준단 말이에요. 전류를 흘려주고, 이렇게 전류를 흘려준다 그러면, 전류를 이제 점점 더 세게 흘려주고, 더 세게 흘려주고, 더 세게 흘려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언젠가는 이제 초전도가 이제 깨지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반경이 A인 이 와이어에서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커런트를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콜 H가 C분의 4파이에 J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면적적 분으로 하면은 H의 DL이 C분의 4파이에 J에다가 DS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H에다가 면적을 어떻게 잡느냐면은 이렇게 루프를 잡으면은 2파이 A는 C분의 4파이에다가 커런트 이렇게 되고 그래서 H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AC분의 2에다가 I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H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근데 CS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마 코넬 대학에 있었던 교수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날 무슨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CSB의 크라이테리아라는 건데 이거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역사 이름이 남는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이게 전류를 얼마만큼 흘렸을 때 초전도가 깨지느냐, 초전도가 깨지는 그때의 전류하고 이 크리티컬 필드 사이에는 항상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줘 가지고 그 주위에 생겨나고 있는 크리티컬 필드가 전류를 흘려주면 필드가 더 커지고 그럴 텐데 그런데 크리티컬 커런트가 되는 그 순간에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크리티컬 필드가 되는 거예요. 응? 언제 깨지느냐 하면은 흐르고 있는 전류가 점점 커지게 돼가지고 주위에서 초전도 옆에 있는 바로 그 부분에서의 맥시멈 마그네틱 필드가 크리티컬 될 때 그때 초전도가 깨진다 하는 거를 그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제 실스비가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크라이테리아인데 이게 실스비의 크라이테리아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를 때 만약 이게 람다하고 A하고 사이가 이게 A가 람다보다 이렇게 크면 반지름이 람다보다 크면 어떻게 흐르느냐면 초전도의 그 크리티컬 커런트는 어디에 흐르느냐면 초전도의 크리티컬 커런트는 이제 주위만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서페이스에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면적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면적을 이렇게 보면 2파이 A 둘레에다가 그 다음에 두께가 이제 람다가 돼가지고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디에 흐르느냐면은 IC의 2파이 A 람다라는 면적에만 이렇게 커런트가 흘러요. 커런트가 흐르면은 표면에만 커런트가 어디에만 흐르느냐면 페네트레이션 뎁스에만 커런트가 흐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JC하고 HC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IC는 조금 위에서 보였으니까 C5 5파이에 HC를 람다로 나누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얻게 돼요. 그게. 자, 그래서 크리티컬 필드가 500 앵스트럼, 크리티컬 필드가 500 웰스테트가 되고, 이게 HC가 5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람다가 한 5천 정도가 되면, 500 정도가 되면은, GC가 어떻게 되느냐면, GC가 한 10에 펄슨, 암페어, 센티미터 스퀘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 자, 오늘은 이제 그 타이번 슈퍼컨덕터에서 오늘의 주제는 그 타이번 슈퍼컨덕터에서 타이번 슈퍼컨덕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초전도가 이제 깨져요. 그런데 말이야, 초전도가 자, 이런 초전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초전도체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가해주느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가해줘. 그 다음에 이쪽 초전도체는 이것도 이제 슈퍼컨덕터인데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타이번 슈퍼컨덕터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나머지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냥 마그네틱 필드가 거의 그냥 여기 있는 마그네틱 필드나 이쪽에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거의 이제 똑같은데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가 가다가 슈퍼컨덕터하고 만나니까 그때 이제 마이스너 현상 때문에 이놈이 이제 뚫고 지나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이제 비껴서 이렇게 비껴서 가요. 자, 옆에서 비껴서 가다 보면 이 부분에서의 필드하고 이 부분에서의 필드를 보면 1번하고 2번을 보면은 이 1부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굉장히 많이 몰려서 갈 수밖에 없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자,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몰려서 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걸어줄 때는 이 필드는 분명히 HC보다 이렇게 작은 필드지만 이쪽에서의 필드를 보면 이쪽에서의 필드는 HC보다 벌써 이제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지. 선생님 이쪽 알아? 여기도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영이 오늘 뭐 항상 8시 15분에 시작해야 되나? 네? 조금 늦게 시작해야 돼? 아니 수요일만 그러면 돼요. 수요일 날만? 네, 오늘 그런 게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에서 하고 이쪽을 보면 이렇게 이게 있는 놈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몰려 있으니까 이쪽의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 벌써 HC연을 이제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 본래 걸어준 마그네틱 필드는 HC보다 작지만은 이쪽에 있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면 몰려 있으니까 HC보다 이제 크게 돼요.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되냐? 초전도가 이제 깨지게 될 거야. 그럼 초전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초전도가 깨지면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HC를 넘었으니까. 그래서 HC를 넘어서서 이놈이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뚫고 지나가면은 이놈이 다시 유니폼하게 되지. 자, 그럼 유니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필드가 HC보다 작지. 그러니까 이놈이 HC보다 작으니까 다시 이 안쪽에서 슈퍼컨덕터가 될 거단 말이야. 이제 그렇지? HC보다 마그네틱 필드가 작은 거를 지금 걸어줬더니 양옆에서는 HC보다 sorry 15분인 줄 알았어? 응? 좀 시작한 지 10분 정도 됐다. 근데 그럼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하겠어요. 자,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서 HC보다도 작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는데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쪽에는 이제 몰리니까 이쪽은 HC보다 이제 더 커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슈퍼컨덕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초전도가 이제 깨져야 돼. 왜냐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HC를 넘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놈이 쭉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야. 초전도가 깨지니까 마이스 현상이 깨지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쭉 들어가요. 그럼 이놈이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초전도가 깨져 들어가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다시 유니폼해지지, 그지? 초전도가 아니니까 노말이니까. 그러면 필드가 유니폼하게 들어가면은 이런 몰리는 현상이 없어지고 필드가 유니폼해지면은 필드가 HC보다 이제 작아지게 되고 HC보다 작아지면은 초전도를 깰 만한 필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쪽이 이제 초전도가 돼요. 초전도가 되면은 다시 이 모양이 돼가지고 다시 깨고 깨면은 다시 초전도가 없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전도가 되면은 초전도가 깨지고 초전도가 깨지면은 그래서 노말이 되면 노말이 없어지고 다시 초전도가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놈은 일부는 초전도가 되고 일부는 노말이 된다. 그래서 타입 1 슈퍼컨덕터에서만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오늘 그 현상을 이제 아주 깊게 이제 다루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오늘의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 그 다음에 이 뭐를 하느냐면 시간이 되면 우리가 슈퍼콘덕티비티에서의 콘덕티비티라는 거를 우리가 그 주제로 이제 다루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라는 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겠다. 근데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디마그네타이제이션 팩터가 0인 경우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디마그네타이제이션 팩터가 이제 이게 3분의 1인데 이렇게 9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이제 생겨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초전도를 다루기 위해서 가지고 우리가 그 뭐를 많이 쓰느냐면은 프리 에너지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뤄요. 여러분들 이제 연력학을 보면 프리 에너지를 다루는데 헬름, 홀츠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한번 물리를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하지 말고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깁스 이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 자, 헬륨 홀츠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F라고 쓸 거고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이제 G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노멀 상태에서의 프리 에너지는 이게 필드가 0일 때, 그러니까 필드가 없을 때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필드가 있는 경우, 필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노멀 상태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대상이 있어. 여기 지금 초전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되기도 하고, 노멀 메탈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줬어.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 시스템에서의 프리 에너지는 필드를 안 걸어준 거에다가 더하기 하기를, 자, V는 뭐냐면은 이 물체의 부피야. 이 물체의 부피에다가 8파이분의 H의 자승 더하기 이 물체가 아닌 부분에다가 8파이분의 H의 자승이에요. 어플라이드 필드를 이렇게. 그러니까 노멀 상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필드를 걸어주면 유니폼한 필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있을 거고, 유니폼한 필드가 있으면은 필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8파이분의 이제 H 자승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의 볼륨, 그 다음에 Vx라는 말은 이 물체의 바깥 부분에서의 볼륨을 우리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슈퍼컨덕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V 써놓고, 그 다음에 F에 슈퍼컨덕터, 마그네틱 필드가 제로인 곳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V 익스터널에다가 8파이분의 HC의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HA의 자승이다.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초전도체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필드에 의한 에너지가 이제 제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프리 에너지가 초전도하고 노멀에서의 프리 에너지 차이는 위에서 이제 아래를 빼면 되는 거니까. V에다가 F의 NO 빼기 V의 F의 SO 더하기 그 다음에 V 써놓고 8파이분의 HA의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익스터널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노멀 상태하고 슈퍼컨덕터 상태를 보면 그 둘 사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HC의 자승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요. HA의 자승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만약에 말이지 외부에서 어플라이드 된 마그네틱 필드가 HC하고 같으면은, 외부에서 걸어준 필드가 HC하고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FN에서 S를 뺀 것을 보면은 A하고 C하고 똑같으니까 V에다가 8파이분의 HC의 자승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륨 월주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쓰면, 헬륨 월주 프리 에너지를 쓰면은 프리 에너지가 노멀인 상태하고 슈퍼컨덕터인 상태가 8파이가 아니라 4파이분의 HC의 자승이라고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런데 말이야, 이 깁스라는 사람이 깁스의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정의를 헬리몰트의 프리 에너지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뭐 H라는 게 H는 이제 E라고 이렇게 H 평균 E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멀 상태에서의 깁스의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FNO에다가 마이너스 V에 HE에다가 풀파이 분의 V에 익스터널에 HE의 자승이 돼. 이 플러스 부분이 다 마이너스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지? 왜냐면은 8파이분의 무어를 빼기 4파이분의 무어가 되는 거니까. 노멀 상태가 되면은 노멀에서의 인사이드의 필드는 그냥 H하고 다 똑같으니까. 노멀인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쏙쏙쏙 그냥 잘 통과를 다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H하고 H가 어플라이드 필드하고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변하게 된다. 노멀 상태에서는. 그런데 슈퍼컨덕터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H의 평균이 이제 B인데 이게 초전도체 안에서는 슈퍼컨덕팅 스테이트, 슈퍼컨덕터 속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슈퍼컨덕터에서의 깁스의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깁스의 프리 에너지는 슈퍼컨덕터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더라. 응? 안쪽은 계속 0이고 밖에 쪽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된 거야. 왜냐하면 8파이분의 H 어플라이드의 자승 빼기 4파이분의 H 어플라이드 자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GN에서 마이너스 GS를 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V수 놓고 FNO 마이너스 FSO 마이너스 V의 HE의 자승은 1파이로 나는 건데, 만약에 외부에서 걸어준 필드가 HC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아까도 요구에서 요구된 게 8파이분의 HC의 자승이었는데 V에다가 8파이분의 HC의 자승이 되고,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은 0이 되더라.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만약에 필드가 HC가 되면은 초전도하고 노멀하고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따지면은 슈퍼컨덕터하고 노멀하고 프리 에너지가 같거든. 그러면 우리 그 페이지 트랜지션을 다룰 때 그게 프리 에너지가 같을 때 페이스 트랜지션이 나타난다. 그런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갖고서 그 자연을 기술하면 그때 훨씬 더 좋아요. 그지? 프리 에너지가 같아지는 그 순간에 프리 에너지가 자연은 낮은 쪽으로 가는데 말이야. 노멀 상태로 있을 거냐, 슈퍼컨덕터 상태로 있을 거냐, 이 두 개를 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쓰면 노멀인 상태의 깁스 프리 에너지는, 노멀인 상태 속에서는 노멀의 깁스 에너지가 슈퍼컨덕터 깁스 에너지보다 낮은 쪽에 있고, 슈퍼컨덕터인 경우에는 슈퍼컨덕터의 프리 에너지가 노멀의 프리 에너지보다 낮다. 그래서 또한 이거를 지금 유도는 안 했는데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보면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SPT에다가 VP에다가 DH에다가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뭐 다른 여기서 여기에 DH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거 이제 없애버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 자연현상을 다룬다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고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H 필드를 변화시키면서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이제 기술하기가 쉬운 게 헬리몰츠의 프리 에너지는 요거를 하면은 여기가 뭐냐면 DP가 되거든. DP가 돼. 그럼 DP가 되면은 DP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는 초전도 안에서는 다 0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빵 커지는 그런 모양인데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H 필드를 우리가 그레디언하게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물리를 다룰 때는 그럴 때는 이게 깁스의 프리 에너지가 이제 훨씬 좋은 그런 프리 에너지다. 초전도를 다룰 때. 자,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초전도를 이제 상당히 많이 다룰 거예요.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쓰는 거가 헬리몰츠의 프리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은 깁스를 더 좋아하니 헬리몰츠를 더 좋아하니? 응? 깁스를 더 좋아하지? 물리하는 사람은 헬리몰츠를 더 좋아하니 깁스를 더 좋아하니? 헬리몰츠를 더 좋아해. 특히 고체 물리하는 사람들은 헬리몰츠를 훨씬 더 좋아해. 깁스의 프리 에너지는 압력이 일정할 때 자연현상을 다루는 거는 깁스의 프리 에너지가 훨씬 좋고 볼륨이 일정할 때 깁스의 그 프리 에너지를 다룰 때는 헬리몰츠가 더 좋거든. 우리가 고체 물리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웬만한 현상들을 뭐 가하더라도 뭐를 가하더라도 이 고체가 부피가 드레스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거든. 그 다음에 화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보글보글 끓인다든지 뭐 그러더라도 뭐가 일정하냐면 대기 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셔가 항상 일정하거든. 그래서 뭐 화학하는 사람들은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자연을 기술을 하고 고체 물리하는 사람들은 헬리몰츠의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자연을 이제 기술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하느냐? 그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라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달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이런 초전도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를 이렇게 가해줬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해서 필드를 이렇게 자, B의 인사이드는 어떻게 되느냐? B의 인사이드 이게 초전도면은 이제 B의 인사이드가 이제 제로가 되겠다.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에서 B 인사이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제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B에 다가 다이버전스를 하면은 이제 항상 B에다가 다이버전스를 하면은 이제 제로가 돼요. B는 노말이 항상 컨티뉴어스하다. B의 노말이 항상 컨티뉴어스하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필드를 이렇게 걸어줬을 때, B 필드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할 거냐. 자, 외부에서 필드를 걸어줬으면 이게 멀리 있을 때는 B 필드가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B 필드가 멀리 있을 때는 H 어플라이드 필드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제 가까워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뭐 가까워가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 하는 얘기. 가다가 너무 이제 뭐 계속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쪽에 세타가 말이야. 세타가 이렇게 세타가 한 90도 정도, 이 90도 정도 되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외부에서 걸어준 필드보다도 굉장히 필드가 이제 더 세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 그러면 자, 이런 리얼 필드, 외부에서 걸어진 마그네틱 필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내부에서 뭐가 생겨나느냐면은 슈퍼 커런트가 생겨나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서프레스하고 죽이면서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그래서 그 내부에서 생겨난 슈퍼 커런트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마그네틱 필드까지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다룰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외부에서 필드는 이게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이제 전혀 이렇게 되지 않겠죠. 이런 거 다룰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학부학생들 빼놓고는 저기 뭐지 잭슨인가 이 책을 보면은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지? 바운다리 밸류 프로블럼으로 이런 거를 이제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룰 때 우리가 B라는 거 대신에 이렇게 해서 푸사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다뤄요. B로 다룰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여기 푸사이로 다룰 때는 이게 벡터 양이 아니고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푸사이로 다루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쉽다. 그런데 다이버전스 B가 제로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이것이 이제 항상 만족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푸사이를 가지고서 이제 다뤄보자.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푸사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B가 이제 들어갈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푸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멀리서 이게 다룰 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멀 때 왜냐하면 BG를 내가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레디언트 취한다는 게 뭐지? 그레디언트 취하는 거는 X로 미분해서 X 벡터 Y로 미분해서 Y 벡터 G로 미분해가지고 G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B는 콘스탄트니까 말이지. G로 미분해서 G 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은 B가 H에다가 G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래서 그런 있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B라기보다가 H라고 써가지고 플라이에다가 이렇게 있다가 멀리 있을 때는 H에 G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여기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요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G가 여러분 G가 뭐가 되는지 알지? G가 뭐가 되느냐 하면 R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와요.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가까이 있을 때 R이 제로 근처에 있을 때는 상당히 모디파이가 돼. 그런데 R이 가까이 있을 때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을 여러분들 많이 풀어봐서 알겠는데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박사학위 자격시험 보기 직전에 학생들을 보면은 답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 그 사이가 일반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 R, 세타, 파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수식으로 이제 나와야겠다는 얘기. 가만히 있어요. 지금 잭슨 누가 배우고 있냐? 엄만 해도 운한 것 같다 이럴 때 운한 것 같다 그러는 게 쫙 이렇게 하면서 수업 시간에 잭슨을 거의 안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비겁해. 수업 시간에 잭슨을 안 다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마 잭슨을 안 다뤄도 그렇지 이 기초를 문제야. 이거는 학부 때도 나오지, 그지? 학부 때 이거 나오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라플라스 방정식 솔루션 이렇게 나와. 자, 왜냐면 R이 커지면 멀리 있다는 얘기는 R이 커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는 이게 이 항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쪽 항이. 이쪽 항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기는 R의 2승, 마이너스 2승, R의 마이너스 3승, R의 마이너스 4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솔루션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R의 마이너스 1 때는 이게 코사인 세타다.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 수영아, 그지? 네. 쟤네들은 아직 학부니까 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다루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거 다 알지. 이거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 그 다음에 이 콘스탄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콘스탄트는 뭐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H의 탄젠트가 컨티뉴어스한가 그걸 가지고 생겨요. 그래서 자, 이렇게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B를 구할 때는 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레디언트 F사이니까 여기다가 그레디언트 F사이 하면 이게 H에다가 G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H0 R3승을 2로 나눈 거에다가 그레디언트에 R-승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는 말이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그레디언트는 나야. 이렇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그레디언트야. 잭슨을 안 배워도 이거 잭슨으로 안 해도 근데 숙제는 다 잭슨으로 나오지 않아? 누가 가르치니 지금? 고인수 교수 가르치지 않니? 네. 네. 직접 그 자작 문제 그래서 강의 못하고 잭슨의 책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잭슨은 다 안 알고 싶다. 그런 거냐? 그래. 고인수 교수 노트에도 이 공식은 나올 거야, 그치? 야, 이거 너무 비겁하다, 야. 이거 그냥 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야, 그러면 말이야. R에서 그 탄젠트 방향의 B를 이렇게 보면 2분의 3의 HA에다가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와요.
H에다가 G인데, G. 자, 그래서 세타 방향에서의 마그네틱 필드가 2분의 3의 HA가 되니까, H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제 가는 그런 건데, 요놈이 말이야, 요놈이 세타가 90도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냐, 세타가 90도 근처에서는 이게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HA를 걸어줬을 때, 여기에서는 그것의 한 배 반이 되는 마그네틱 필드가 거기에 이제 걸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세타가 말이지 42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타가 138도에서는 H가 HA보다 이렇게 더 크게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42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42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8도가 되는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는 HA보다 이제 크거든. HA보다 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부에서 지금 HC라는 것을 만약에 걸어줬다. 그러면 HC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외부에서 HA를 걸어줬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는데 이거보다 가운데는 3분의 2만큼 더 크고 그 다음에 40 그래서 42도부터 138도에서는 외부에서 걸어준 것보다 이게 필드가 더 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는 그냥 빼곡하게 이렇게 차잖아. 빼곡하게 이렇게 차니까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쪽 부분은 차라리 외부에서 걸어준 필드보다도 이게 작아. 응?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3분의 2의 H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그넷 어플라이드 필드가 HC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HC를 걸어주면은 요 90도 되는 부분에서는 HC 1.5배가 돼. 초전도가 깨져요. 3분의 2의 HC가 되는 부분에다가 3분의 2의 HC 되는 거를 만약에 걸어주면은 한 부분이 깨져. 어느 부분이냐면 90도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1.5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초전도가 이제 깨지더라 하는 얘기지. 한 부분만. 그러니까 3분의 2의 HC부터 시작해서 HC가 되는 그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여간에 어디선가, 구의 어디선가 이 초전도가 이제 깨지는 부분이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다 얘기야. 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쪽 부분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초전도가 깨졌어. 초전도가 깨지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빼곡하게 그렇게 들어가던 마그네틱 필드가 여기 초전도체로 이제 유니폼하게 들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야. 이제 극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이제 빼곡 해가지고 여기가 초전도가 깨지면은 이쪽이 이놈이 올라가던 놈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면 초전도가 깨지면은 어떻게 돼? 초전도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니까 유니폼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유니폼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유니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HA가 HC에 한 0.9 정도 되는 거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표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전도가 깨져. 왜냐면 1.5배를 곱하면은 1.35에 있으니까 초전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전도가 깨지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0.9의 HC가 되는 거지. 0.9의 HC가 되니까 초전도가 이렇게 딱 보면은 초전도가 깨지면서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오면은 초전도 생각에는 아까는 초전도가 왜 깨졌느냐 하면은 1.35의 HC를 가진 놈이 때려가지고 초전도가 죽었는데 그놈이 초전도가 죽은 다음에 이놈이 유니폼하게 이게 다 들어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아직 일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쪽이 다시 뭐가 되느냐 하면 초전도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초전도가 살아나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휙 밀어내면 그 다음엔 다시 이쪽에서 보면 1.35배가 된다.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이게 평형점을 찾지를 못해요. 이거는 평형점을 찾지가 이게 평형점이 없어져. 초전도도 안 되고 노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쪼개지면서 일부는 초전도가 되고 일부는 어떻게 되느냐, 일부는 노말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일부는 초전도가 되고 일부는 노말이 되더라. 자, 그래서 언제 이런 것들이 노말이 되고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노말이 되고 이 9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플라이드 필드가 HC의 3분의 2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분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찌그러진 공이면 이제 더하고 그래서 엘립소이드인 경우에서 보면은 엘립소이드 쉐입에서 보면은 아까는 3분의 1인 경우에는 HA가 3분의 2부터 1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디마그네타이션 팩터 F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는 항상 이런 경우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이제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서 말이야 이런 이거를 써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거 디마그네타이션 팩터 얼마가 되느냐면 1인 경우예요. 이게 아까 이렇게 평행하게 된 경우는 디마그네타이션 팩터가 0인 경우고 이 경우는 디마그네타이션 팩터가 1인 경우거든. 디마그네타이션 팩터가 1이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보면 어플라이드 필드가 0부터 어떠한 필드에 대해서부터 또 어플라이드 필드가 있기만 하면은 이 중간에 뭐가 생겨나느냐면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이제 생겨나더라.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과학자였던 란다우가 이 문제를 란다우 사실 여러분들 란다우 건드리지 않은 게 없는데 이 위대한 과학자 란다우가 이 문제를 건드려요. 그래서 란다우가 이걸 아주 뭐 하느냐 열심히 풀어. 열심히 푼다. 이 란다우가 열심히 풀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란다우의 솔루션이 여기까지 질문? 평형점이 존재하지 않는데 일부가 초전도고 일부가 노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갈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초전도가 됐다 안 됐다. 초전도가 됐다 안 됐다의 솔루션은 안 되니까 일부분은 초전도가 그냥 초전도 노말 같은 것들이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해놓고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해주면은 요즘은 초전도 이게 노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깨진다. 전체가 초전도고 전체가 노말인 솔루션은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는 초전도고 일부는 노말인이라는 것들이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은 노말인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세지지. 마그네틱 필드를 더 크게 하면은 그 솔루션을 그거를 처음으로 시스테매틱하게 푸른 아저씨가 누구냐 하면 란다우 아저씨. 란다우 같은 거 없어.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다 보면 고체물리 공부하다 보면 란다우 무지무지하게 그럼 저 타입 1에서 저렇게 노말을 하고 초전도가 꺾이는 거랑요 타입 2 볼텍스가 생기는 거랑 그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타입 2에서는 볼텍스가 생기면은 볼텍스 주위로 이렇게 앵글 디펜던스 이거를 한번 하면은 볼텍스의 숫자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나가고 그 안에 있는 그 노말 안에 들어가 있는 노말 코어가 있으면은 그 주위를 이렇게 하면은 항상 플락스에 해당하고 있는 그 마그네틱 필드만 있잖아. 근데 타입 1에서는 그거는 생겨나지 않아. 타입 1하고 타입 2하고 조금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하고 볼텍스 스테이트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문제 할까요? 오케이. 내일 보자. 내일 8시인가 8시 15분인가. 8시 15분. 수요일 날만 8시 15분. 그지? 월요일은 8시. 그지? 계속 보면 저 구에서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상태가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그게 이제 구에서는 좀 더 이제 복잡해지지. 왜냐하면 이쪽 그 90도 되는 부분은 그 노말 쪽에 더 많이 있을 거고 이게 42도 쪽은 그게 이제 조금 적을 거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역이 탁 나뉘어서 저분 슈퍼컨덕터 저분 노말 이런 식으로 생길 것 같은데 얘들이 막 이게 섞이면 42도 안쪽은 일단 슈퍼컨덕터고 42도부터 138도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쪽에 노말 한쪽에 슈퍼컨덕터가 되질 않고 슈퍼컨덕터 노말이 섞여 있는 그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나타난다. 왜냐하면은 노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순이 나오고 슈퍼컨덕터라고 하면 또 모순이 나옵니다. 근데 말이야 이게 위대한 과학자였던 란다우가 뭐 내 생각에 이렇게 그렇게까지 어렵고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뭐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란다우가 이거를 굉장히 집착해서 많이 풀어놨어. 자꾸나 쉽지? 예? 쉽지? 란다우가 푼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란다우가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이렇게 하면은 일부분이 이제 초전도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쪽이 이제 노말이 되고 이쪽이 이제 초전도가 되고 다시 노말이 되고 초전도가 되고 노말이 되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슈퍼컨덕터고 이게 노말이단 말이야. 노말이. 이제 노말이고 노말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본래는 이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유니폼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지. 그런데 이놈이 슈퍼컨덕터를 못 가니까 다 어디로 가느냐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쏠린다 이거야. 이렇게 쏠. 자, 이렇게, 이제, 이 유니폼하게 가던 놈이 이게 슈퍼컨덕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슈퍼컨덕터 안으로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데, 아까 같은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생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근데 슈퍼컨덕터 노말로 되면은, 노말로는, 초전도체의 노말로는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해서 노말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풀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란다우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혼자 공부하려면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설명 한번 들으면은 요즘이라기 쉬워요. 자, 그래서 란다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보자 말이야. 이놈이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이렇게 생겨났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나타났어.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없었을 때하고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있었을 때 이제 차이를 한번.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자. 이렇게 놓고서 마그네틱 필드가 그냥 이렇게 뚫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뚫고 지나갔던 상태하고 두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게. 자, 지금 이렇게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N하고 S 사이에 항상 N하고 S 사이가 이렇게 뭐가 생겨나면 N하고 S 사이에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지. 지금 이렇게 한번 이거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여기에 슈퍼컨덕터가 있고 여기 슈퍼컨덕터가 있고 여기가 지금 노 필드가 있어요. 필드가 이제 없어. 여기에다가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걸어주기 시작을 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기 시작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타입 1 슈퍼컨덕터니까 이렇게 타입 1 슈퍼컨덕터는 이렇게 표면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타입 1 슈퍼컨덕터지. 타입 2 슈퍼컨덕터는 표면을 만듦으로 해서 프리 에너지를 이제 낮추고 타입 1 슈퍼컨덕터는 표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들어요.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드느냐. HC의 자승에다가 8파 이렇게 써놓고 델타라고 델타가 뭐냐면 C 마이너스 람다다.
로즈인 공부할 때 이게 크시가 람다보다 크면 델타가 포지티브가 돼가지고 표면을 만들 때 에너지가 포지티브가 들고 만약에 람다가 크시보다 크면은 표면을 만들 때 네가티브가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델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표면을 만드는데 이제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들어요. 자,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러한 표면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데, 자, 이 표면이 생겨남으로써 이게 에너지가 이제 커지는데 에너지가 얼마만큼 커지느냐 하면은 이게 표면을 만들어내는데 드는 에너지 감마라고 이렇게 쓰면 요거 N하고 S하고 N하고 S하고 이렇게 있으면 자 N이 하나 있으면은 그 양쪽에 뭐가 생겨나느냐면 양쪽에 항상 양쪽에 경계면이 생겨나잖아. 그래서 그 팩터 때문에 D를 이렇게 D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두께를 말이지 이 두께를 우리가 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D가 커지면은 에너지가 이제 많이 들 거야. D가 커지면 에너지가 많이 들 거고 이제 D는 두께고 이게 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DS라고 하고 요 노말의 두께를 D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D는 DS 더하기 이제 DM이에요. 자, D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D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표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지? 요 거리가 작아지면 작아져서 표면이 이제 많아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봤을 때 유니트 에어리아당 에너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F1은 2D를 D로 나눈 거에다가 감마를 곱한 거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D가 D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D가 표면의 개수하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표면을 만들므로 해서 표면을 크리에이션 하는데 드는 에너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표면이 이제 크리에이션이 되고 그때 드는 에너지가 이제 F1이고 근데 표면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나는 에너지가 F1이고 F2는 뭐냐면 이게 책을 봐도 이제 상당히 어려울 텐데 F2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여기 꼬부라지는 거 있지. 여기 꼬부라지는 거. 꼬부라지는 거. 이게 프리 에너지인데 꼬부라지는 프리 에너지. 꼬부라지는 프리 에너지가 이제 우리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유니폼하면 어떻게 돼? 이게 처음에는 유니폼 이놈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유니폼하지, 그지? 이놈이 없으면 유니폼한데 이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지면은 에너지가 더 커질까 작아질까? 에너지 커질 거야. 왜냐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8파이분의 H의 자승인데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하는 경우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를 비교를 하면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에너지가 더 높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1이라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1이라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2가 되고 0이 되면 1의 자승에다가 1의 자승을 하면은 2가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2의 자승에다가 0을 더하면 4가 돼가지고 에너지 덴시티가 필드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은 에너지가 이제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높아지는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하자. 요거의 에너지야, 요거. 요게 유니폼 했을 때하고 논 유니폼 했을 때 그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꼬부라지는 데 드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게 8파이분의 자, 로의 n의 hn의 자수. 로에는 뭐냐면, 로에는 지금 노말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덴시티예요. 자, 요쪽으로 지금 꼬부라졌어. 요쪽으로 지금 꼬부라졌어. 만약에 유니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로n에다가 hn의 전체의 자승을 이제 8파이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유니폼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요 노말에서의 마그네틱 필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유니폼하게 되니까 로n의 hn이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꼬부라지기 때문에 유니폼에 쓰는 에너지가 요만큼인데 꼬부라져서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이거 봐, 로n이 만약에 0.5다 그러면 요거는 자승을 하니까 0.25가 되고 요거는 그냥 0.5거든. 이만큼의 꼬부라졌기 때문에 덴시티가 높아져서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 다음에 저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못 따라가서 그러세요. 아까 저거는 그냥 이거 제곱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유니폼 했으면은 11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필드가 2라는 토탈 필드가 2라는 놈이 있는데 반은 0.5로 가고 그래서 1이고 또 반은 1로 갔어.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반은 1로 가고 그 다음에 더하기 반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이런 놈이 지금 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 노말 쪽으로 지금 다 쏠렸지, 그지? 그렇게 되면은 이 표전도로는 이게 못 들어가고 이놈이 노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자, 이게 이거하고 지금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거든. 자, 여기에 필드의 크기를 만약에 필드의 크기를 여기 필드의 크기를 10이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10 중에서 여기에서 10인데 요거 3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10이야. 응? 그러니까 이걸 덴시티를 곱할 때는 10의 자승에다가 3분의 1을 이렇게 해서 덴시티를 에너지를 구할 때는 쏠려 있으니까 3분의 1을 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필드가 10이지만 유니폼하게 들어갈 때는 필드가 유니폼하게 들어갈 때는 3분의 10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0의 자승이니까 이거는 10의 자승에다가
3의 자승분의 1 이렇게 되잖아. 하나는 3분의 1을 곱하고 이게 로엔이 뭐냐면은 노말이 몇 %가 있는가가 네. 로엔이거든. 그럼 하나는 3분의 1을 곱하고 하나는 3의 자승분의 1을 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니폼한 경우하고 유니폼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그 덴시티 하나는 그냥 그 덴시티로 보자고 하나는 덴시티 자승입니다. 혼자 읽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야. 자, 이게 말이야, 이 란다우가 천지성이 보이면서 조금 엉터리 같은 거를 했는데, 란다우가 L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요. L분의 1은 D1분의 1 더하기 D2분의 1이라는 거를 L이라는 거를 어떻게 했느냐면 D1에 마이너스 1, D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1이라는 거를 한 다음에 이제 D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D는 D1, D2를 스포컨답단 노멀 이렇게 D는 D 노멀에다가 D 스포컨답터를 이제 더한 겁니다. L이 이거를 다시 쓰면은 D에다가 슈퍼컨덕팅 상태, 노멀인 상태의 덴시티를 이렇게 곱한 거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길이를 따지면. 그러니까 로엔이 뭐냐면은 노멀의 포션이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꼬부라지는 거에 요 에너지가 말이야. 요 에너지에다가 요거 A를 곱해서 D에다가 로 S를 곱한 게 F2라고 이게 여기 지금 꼬부라지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이 안에서 안이 아니고 요 밖에서 요 꼬부라지는 거 있지. 꼬부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DS, DN인데 이게 꼬부라지기 때문에 변하는 에너지거든. 이게 유니폼한 거하고 논 유니폼한 거의 차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어디가 제일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이제 꼬부라지고 있어. 여기 사이가 꼬부라지고 있잖아. 요 길이는 이 길이보다 작고 이게 꼬부라지는 그 효과는 DS보다 작고 DM보다도 작아요. 이게 지금 여기 왕창 이렇게 꼬부라지는 그 효과를 이렇게 보면 요 길이를 보면은 DS하고 DM의 뭐 한 그거보다 이제 조금 작은 길이거든. 그래서 란다우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거, L을 곱한 거, L은 뭐냐면은 DN하고 DS의 패럴렐인 그 정도라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다 곱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봐요.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는 D분의 1에 비례하는 거고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면 D에 비례하는 두 가지 텀으로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란다우나 그 당시에 이게 초전도 BCS 이론이 나오고 이게 전이고 그러던 때
이놈을 말이지 미케니즘은 모르더라도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나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자 그래가지고 초전도를 풀면은 상은 그냥 받을 당상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은 한번 보자 말이지. 그래서 란다우가 어떻게 했느냐면 프리 에너지가 하나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한쪽 파트는 D분의 1이고 한쪽 파트는 D에 비례하니까 어느 점에서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는 점으로 D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한쪽은 D가 커지면은 작아지고 한쪽은 D가 커지면은 커지는데 D가 커지면 이게 너무 커지고 D가 작아지면 이게 너무 커지고 중간에 한 점에서 미니멈 점을 가지는 점이 이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미니멈 점을 이게 계산을 해서 여기서 실험으로 해가지고 실험으로 하면 어디가 초전된지 아닌지 뻔히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보니까 잘 맞더라. 잘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완전히 맞지 않느냐면 이게 사실은 모델이 굉장히 심플해. 이거보다는 확실히 더 복잡하고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이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에 관한 거의 첫 번째 이론이고 그리고 이 이론을 가지고 아주 이 디테일한 거는 알아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피직스 같은 것들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란다우가 이 문제를 이제 처음으로 풀어요. 굉장히 재미난 건데 내가 진도를 빼려고 이거를 안 하고 하려다가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둘씩 이제 좀 아는 게 중요해서 이 문제를 이제 끝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현상론적인 해석이지만 자, 이 미니멈점을 찾으니까 D 값이 약 한 0.1mm 정도 되는 거를 실험해서 보니까 이거를 뭐 홀 프로브 가지고서 측정을 해야 돼요. 로컬 홀 프로브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 강한 부분, 약한 부분,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은 우리 유한승 교수한테 딱 샘플 보내면은 그 아저씨가 그냥 쫙 하면은 색깔 가지고서 어느 거 초전든지 아닌지 노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파우더 패턴을 가지고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상당히 옛날에 깊이 이제 다뤘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